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우리 증시 3일절 휴장 있는 동안에요. 미국 증시 뭐 다우는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이 미쳤죠. 반도체 섹터 여전히 그리고 비만 치료제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이틀 동안 한 2%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또다시 신고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뭐 방송을 했던 내용 가지고 또 한번 흐름을 잘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이 AI 혁명 그리고 AI 빅테크들의 패권 싸움 그리고 이 단순히 빅테크라는 기업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을 넘어서서 앞으로 국가의 경쟁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서 이거 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시대의 정말 이 큰 변화의 흐름을 읽으셔야 되고요. 이 중요한 격변의 시기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웬만하면 잘 안 답니다. 근데 제가 뭔가 자극적인 제목을 달 때는 굉장히 김프로가 좀 확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이 전에는 10월부터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거다. 두 달 전에는 온디바이스, 뭐 CS, 뭐 GPT 스토어 이야기하면서 이 세 개 주제에서 다 공통적으로 다뤄드렸던 게 뭐냐면은 AI 산업의 지금 혁명 이거 굉장히 크다. 이거 우리가 단순히 뭐 그냥 주도 섹터니 뭐 주도 테마니 이 정도로 무시할 게 아니다. 인류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3년에 그렇게도 강하고 핫했던 2차 전지가 자동차라는 산업 안에서의 단순한 패러다임 시프트였다면 지금 이 인공지능 혁명은요. 인류 삶의 변화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도 안 되게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만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가 힘들죠. 근데 우리 증시는 일단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 차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 시장을 보지 마시고 이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 흐름 안에 어찌됐건 주식시장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AI 반도체 큰 장이 왔다 혹은 이제 앞으로 더 올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한참 더 갈 거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물론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하면 우리 증시만 보고 있으면은 포모가 좀 올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증시가 물론 좋죠. 근데 뭐 한국 증시도 나름대로의 그 미국 증시와는 다른 성격이 있는 거고 무조건 한국 증시만 안 좋은 건 또 아니다. 수익을 내는 사람은 미국 증시에도 수익 내고요. 한국 증시에서도 성격에 맞게 그리고 한국 증시만의 어떤 고요한 패턴이나 흐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에서 또 수익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또 한국 증시를 너무 이제 폄하하고 조롱하기보다는 이 안에 성격에 맞게 잘 수익을 찾아가는 그런 뭐 투자자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사실상은 뭐 미국 주식은 장투하고 한국 주식은 약간 이제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하는 게 성격상은 아직은 좀 맞고 그러다가 언젠가 또 몰라요. 우리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힘내서 AI 이 산업에 뭔가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순간이 오면 미국 증시는 조금 뭐 주춤하고 우리 증시가 또 그동안 뭐 너무 안 오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 뭐 이제 프라이싱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때를 우린 또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고 이거 AI 반도체 이거 쉽게 안 끝난다. 엔비디아 뭐 고점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걱정할 필요 없다. 혹시라도 실적 발표 나오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끝이 아니다. 조정 받고 또 더 간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 계속 드렸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상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냥 반도체만 보면 됩니다. 서브 정도로 AI 소프트웨어 쪽 보시면 되고요. 하드웨어가 이제 메인 테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지금 60에서 70%는 그냥 항상 반도체로 채워서 샀다 팔았다 좀 조정해서 하고 반등 때 팔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뭐 현금은 뭐 많아봐야 20%, 한 10% 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1, 20%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 시장의 조정에 잘 맞춰서 현금 뭐 100%까지 채웠다가 또 반등 나오면 한 2, 30% 줄였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딴 거 볼 필요가 별로 없다. 그냥 반도체만 보시면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 이제 정회원 분들 NH투자증권 멤버십으로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 트레이딩 방이 있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 이제 트레이딩 하는 방에서도 최근에 수익낸 것들 보면은 이것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이제 저희 멤버십 방 매매일지라고 해서 한번 올려드렸었죠. 여기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주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코세스, 한글과 컴퓨터, 고영, 한미 반도체, 로보스타 이렇게 최근에 이제 수익 낸 한 7종목 정도 되는데요. 로보스타 제외하면은 전부 다 반도체 AI죠. 한국과 컴퓨터도 소프트웨어 쪽이고 나머지 고영, 한미 반도체, 코세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주 반도체는 전부 반도체 칩 관련주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도 섹터에서 놀아야 수익이 이제 쉽게 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또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드리는 단어죠. HBM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CPU에서 GPU, 고성능 컴퓨팅 처리로 이제 넘어왔죠. 인공지능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거고요. 이 GPU에서 엔비디아의 H100이 이 인공지능 시대를 뭐 이제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HBM에 들어가는 H100에 들어가는 HBM 시장을 지금으로서는 뭐 독점까지는 아니죠. 원래는 독점이었는데 마이크론이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선점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가 좀 좋은 거고요. HBM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거의 평균적으로 이제 10% 이상 상승을 해서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HBM 싸움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3E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열심히 지금 HBM3 만들려고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우리도 HBM3 양산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야라고 발표는 했는데 사실상 이 규모 자체에서 하이닉스의 HBM3 올해 매출 전망치가 한 7조 어라운드 되거든요. 7조에서 한 10조. 네, 마이크론이 한 1조 정도 보고 있으니까 일단 규모 자체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HBM3E의 그러니까 수율이라고 하죠. 뭐 혹시 최근에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되면서 이게 단어들이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요. 저도 설명을 간간히 좀 드리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작동하는 칩의 개수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0%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50% 정도 되는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수율이 잘 나올 리가 없다라는 게 이제 업계의 좀 생각이라서 언론 플레이 할 때도 보면은 전력이 한 30% 정도 더 우리께 향상이 되었다라고 언플을 했지 수율 가지고는 언플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이 물론 이제 HBM 3E의 어떤 경쟁자로서 플레이어가 생긴 거긴 하지만 당분간 그래도 하이닉스가 뭐 이쪽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선두 자리를 지키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나 빨리 HBM3를 개발을 해서 양산을 시작하느냐 이것도 이제 눈여겨 좀 봐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5종목 정도 HBM 관련주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이제 탑5 뭐 이제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는 뭐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있는 무조건 탑 뭐 1위부터 5위라는 개념, 5위까지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뭐 고려해서 좀 뭐 대장주와 좀 이렇게 그래도 아직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는 몇 종목 정도 이렇게 추려가지고 뭐 그냥 추천을 보는 거니까요. 얘네들이 뭐 무조건 오를 거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그래도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기업 내용도 모르고 잡주 사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불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도 워낙 많고요. 여기서 무조건 뭐 반도체 종목이라고 무조건 다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HBM이라는 재료가 끼어 있어야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러니까 포텐셜이,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너무 이제 시장이 인기주다 보니까 이 종목을 또 다뤄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방송에서도 너무나도 여러 번 다뤄드렸잖아요. 특히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기 한 2, 3일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현재 신고가를 뚫고 또 한 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제가 이때 뭐 한미반도체랑 HPSP랑 주성엔지니어링 정도 다뤄드렸던 것 같은데 세 종목 다 신고가를 냈어요. 제가 아마 한 이때쯤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이제 이 공정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TC, 그러니까 칩과 칩을 붙이는 본딩 기술인데요. 이 TC 본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압착 본딩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없으면은 좀 힘든 상황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이 관계가 너무 이제 견고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HBM3 만들려면 한미반도체랑 결국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업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랑 또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이제 본딩 기술을 가져다 쓰게 되면 또 주가는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는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뭐 삼성이나 한미반도체가 손을 잡을지 뭐 말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뉴스가 나오면 또 한 번의 뭐 변동성은 생길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근데 또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이닉스는 어찌됐건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경쟁자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뭐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높아요. 상가가 나왔고 그렇게 조정이 크지 않았는데 또 여기서 지금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접근을 하는 건 사실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뭔가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뭐 큰 주도 섹터가 출현하면 이 주도 섹터 안에서 무조건 주도주는 있고요. 이 주도주가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주도 섹터가 굉장히 강한 섹터라면 보통은 텐베거가 발생을 하죠. 작년에 에코프로처럼. 그러니까 2023년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라는 주도 업종에서 에코프로 BM에서 이제 텐베거 나머지 이제 너무 뭐 하이드로리튬이나 이런 잡주들은 제외하겠습니다. 나왔다면 24년은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 혹은 제주 반도체 둘 중에 하나가 텐베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제가 뭐 여태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블로그 칼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한미 반도체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하면 그 기업 내용이 너무 좋고요. 이거 본딩 기술이 너무 이제 독점적이고 넘사벽이에요. 그래서 HBM 만들려면 한미 반도체 본딩 기술이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 관점을 가져서 좀 싸게 매수를 해야 버틸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좀 짧게 트레이딩의 기술로 접근을 해도 충분히 변동성 있고 워낙 좋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빼먹을 구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빨리빨리 할게요. 기업 내용은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 HPSP는 그러니까 칩과 칩을 붙이는 이제 본딩 공정을 할 때 표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최근에 HPSP의 저온 어닐링 기술이 필요한데요. 요게 이제 수율 잡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HPSP가 어닐링 기술 부분에서는 괜찮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유 없이 오르지 않아요. 이유 없이 이 종목이 시장의 대장주인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지고 있는 사업 성장성이 크다라는 거고 모멘텀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HPSP도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시총 큰 종목들 중에서는 2023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서 한미 반도체, HPSP,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딱 순서대로 올랐고요. 이 재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날 신고가 이렇게 돌파를 했고 지금 이 전고점을 돌파해 놓고요. 조정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뭐 오래 끌고 가실 분들은 이런 식의 흐름을 기대하면서 끌고 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날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PSK 홀딩스랑 PSK를 좀 뭐 좋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웨이퍼 이거를 또 설명을 하려면 그러니까 실리콘 인곳 있잖아요. 실리콘 인곳을 이제 잘라내면 이게 웨이퍼가 되는 거고 이제 웨이퍼의 산화막을 일단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감광액을 도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감광액 도포를 할 때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또 수율을 상당히 깎아 먹어요. 그래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이제 찌꺼기가 이제 스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거한다 그래서 디스캠 장비를 갖고 있는 PSK 홀딩스가 굉장히 또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이고요. 글로벌리 지금 경쟁사가 일본의 울박이라는 회사가 거의 이제 유일해요. 그래서 얘네 아니면 PSK 홀딩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다 보니까 얘도 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PSK가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 방송에서 PSK 홀딩스랑 PSK 둘 다 말씀드리면서 PSK가 여기 이렇게 딱 전고점에 갖다 놔서 전고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뚫어주면은 여기 이제 전고점까지 가는 거라서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올라 버렸어요. 그리고 뭐 바로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고 주말에 제가 이제 H뱅 관련주 영상을 찍으면서 요 종목을 좀 탑픽 종목으로 뽑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이미 올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슈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먹을 구간이 이제 또 얼마나 생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이제 제외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설명드리고 어쨌든 탑픽 5를 제가 꼽은 거니까 한 종목을 급하게 제가 이제 끼워 넣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은 이제 제우스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칩과 칩을 붙이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이물질을 없애는 세정 장비 이제 종목이고요. 뭐 협동 사업 로봇도 좀 하고 있어서 플러스 뭐 모멘텀이 뭐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가 좀 일단은 괜찮아서 가져와 봤고요. 보시면은 여기 전고점을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를 한번 뚫어줬죠. 뚫었는데 한번 밀고 여기를 재차 돌파하면서 여기 전고점을 맞고 일단은 지금 쌍봉의 형태인데 얘가 그래도 반도체 종목인데 쌍봉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쌍봉을 맞고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여기를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제 지금 당장 뭐 접근한다기보다는 여기를 재차 뚫어줄 것 같은 상황에서 시장이 여전히 반도체를 가리키고 있을 때 우리는 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신고가잖아요. 뭐 여기 맞고 이제 쌍봉으로 완전 이렇게 밀려버리면 그때는 뭐 안 봐도 되겠지만 다시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신고가형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이렇게 판서 위주로 하는 이유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다가 드려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는 자세한 뭐 이런 내용들은 블로그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큰 흐름은 방송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이 방송은 제가 예전에 했던 멘트들을 일일이 어떻게 찾아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멘트 드렸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찾기도 힘들고 저도 사실 기억도 안 나고요. 제가 뭐 컴퓨터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블로그는 써놓으면 내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이 블로그 칼럼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었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애플이 시가총액 1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위였을 때 쓴 글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만간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현재로서 AI 산업에서 MS가 앞서 있고 애플은 조금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MS가 이제 오픈 AI를 잡으면서 다시 왕자의 자리에 올라설 거다.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근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서 블로그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차분히 공부용으로 보실 때는 블로그가 좋을 것 같고 유튜브는 전체적인 그냥 가볍게 들으면서 좀 러프하게 들으면서 큰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인텍플러스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이제 후공정에서 패키징 할 때 3D 실장 검사기. 그러니까 뭐 전에 게 이제 전공정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이제 잘 패키징이 됐는지 검사하는 장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아무튼 며칠 전에 고영이라는 종목을 살짝 언급을 드리면서 얘네가 사실은 3D 실장 검사기 1위 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3E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YC캠이랑 같이 뭐 시간에서 떴다가 죽었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주고 죽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얘네가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1위였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아졌던 시절 있잖아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 뭐 전장 이쪽으로 좀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소홀하고 스마트폰 쪽으로 좀 집중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인텍플러스가 반도체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 시장이 좀 죽고 최근에 반도체 시장이 확 떠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고영과 인텍플러스의 반도체 쪽에서 3D 실장 검사기의 위치가 이제 또 좀 바뀜이 많이 또 일어나게 됐죠. 근데 뭐 고영도 당연히 반도체 쪽 산업이 다시 뜨니까 열심히 또 하겠죠. 근데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고영은 한번 여기서 이슈를 가지고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인텍플러스는 비교적 여기서 이제 시세 한번 내고 다시 정배열 구간을 만들고 여기 이제 전고점을 향해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요 정도의 먹을 구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소개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PSK 홀딩스 대체할 종목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진짜 너무 느려집니다. 그리고 제가 PSK 홀딩스 대체해서 소개하려고 했던 종목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예요.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인데 제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정말 좋게 보고 있는 산업인데 미국에서는 뭐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고 주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아직은 뭔가 이렇게 주목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또 뭐 테마로 형성이 되든 뭐 종목이 가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만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종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추천식으로는 많이는 안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멤버십 이제 저희 고객님들 NH투자증권 고객님들도 제 유튜브를 다 보시기 때문에 조금 좀 그렇죠. 사실은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저희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종목을 안다고 수익을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2023년에 에코프로가 뭐 10배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누군가는 그 10배 넘게 가는 종목 안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는 종목을 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왜 멤버십
종목에서 이렇게 해야 될 종목들을 방송에서 자꾸 언급하지라고 생각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모르면 아무리 갈 종목임을 알고도 수익을 내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산업의 전망과 그 이 산업 안에서 종목에 대한 어떤 믿음, 확신, 그리고 이해, 이 재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단순히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불안해서 뭐 이렇게 손실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종목 추천해 준 거 가지고 해서 수익이 잘 안 나는 게 그런 겁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이 이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고 투자를 했을 때와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종목 좋아 보인다라고 투자를 했을 때 버텨야 될 때 못 버티고 버티지 말아야 되는데 버티고 이렇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방송에서 뭐 아무리 이렇게 뭐 종목도 이렇게 드리는 게 드려봤자 수익 나실 분들은 나실 거고 또 수익이 또 못 나실 분들은 못 나실 겁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종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매도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주변에 뭐 300% 400% 수익 나고도 결국은 못 팔아서 본전 혹은 손실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도 전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매도를 잘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좀 오래 또 준비도 했고 심혈을 기어서 방송을 또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정말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